2050년 남북한은 극적인 통일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였고 국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빠는 TV 앞에 앉아 뉴스만 보셨어요. 엄마는 기뻐하는 저를 조용히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고요. 저는 그냥 기뻤어요. 통일이라는 말이 마치 마법 같았거든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것만 같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니까 너희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될 거야. 친구들과 저는 신났어요. 그 순간에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어른들은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이 나라는 이제 진짜 하나라고. 전쟁도 이념도 다 끝났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 반엔 남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북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모두 통일 세대라고 했죠. 북쪽에서 온 친구가 말했어요. 너희는 남쪽에서 왔으니까 다 가져갔잖아.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단지 숨이 막혔어요. 요즘은 엄마랑 같이 시장도 못 가요. 엄마가 밖은 위험하니까 당분간 집에만 있으라고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심심해요. 아빠는 뉴스를 보며 욕을 하셨고 엄마는 아이가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TV에서 매일 싸움만 나왔어요. 통일 대통령의 삼성 개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른들의 얼굴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말이 없어지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다들 점점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범했어요. 이른 아침 아빠는 뉴스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TV 화면이 꺼지더니 창밖에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아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를 안고 뛰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 도망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달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핸드폰은 터지지 않고 뉴스는 사라졌고 사람들 얼굴엔 희망 대신 공포만 가득했어요. 엄마는 자꾸 울어요. 아빠는 아무 말이 없고요. 전쟁이라는 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나는 봤어요. 우리가 살던 도시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걸. 그리고 난 몰랐어요. 이 터널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불렸던 마지막 안전한 장소가 될 줄은. 그날 나는 부대의 명령에 따라 시위대 진압에 투입되었다. 정치 같은 건 몰랐다. 명령에 따라 방호벽을 치고 사람들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될 줄 알았다. 마음속으로는 무서웠다. 사람들이 다들 혼돈한 상태였으니까. 중대장이 얘기했다.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고. 내일부터 강제로 시위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사건이 터진 뒤로 3개월이 흘렀다. 이 지긋지긋한 전장은 언제쯤 끝이 날까? 처음에 몰랐다. 명령은 명령이었고 우리는 국가의 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알게 됐다. 우리가 쏜 총알이 국가의 안정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령은 계속 내려왔다. 지휘부는 우리에게 말했다. 질서를 바로 잡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점점 누가 질서인지도 모르게 됐다. 5일째다.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도시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걸까? 여기는 삼중대다. 서책에서 국방로가 뚫렸다. 반복한다. 반복가 뚫. 무전기 수신 상태가 안 좋다. 다시 반복바람. 여기는 2중대, 3중대 응답하라. 그쪽으로 합류하겠다. 정지. 신원 확인하겠다. 우리는 21사단 소속이다. 작전 명령 받은 대로 이동 중이다. 여기는 수도사령부 관할 지역이다. 보고받은 내용 없다. 확인해보겠다. 사격! 대응 사격하라! 다 죽여버려! 작전 지역에 있는 모든 무장 세력을 제압하라. 다시 반복한다. 모든 무장 세력을 제압하라.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상부에서는 질서를 말하지만 길선은 이미 무너지고 없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 앞에 서 있는 적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 우린 적을 이긴 걸까? 아니면 스스로를 잃은 걸까? 살려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2일 전 우린 교전에서 많은 전우를 잃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주목 전달사항이다. 지휘부는 반군 진압에 협조하지 않는 민간인 또는 민간인설에도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정보기관이 확보한 리스트에 따라 선별 진압이 이루어질 것이다. 금앱으로 민간 진입 허가도 사라졌다. 작전 숙지 잘할 수 있도록. 이상. 수색 결과 무기는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입니다. 판단을 위해서 한다. 어서 연행해. 명령은 질서 회복. 하지만 시민들 눈에는 우린 그저 무장 세력과 다르지 않았다. 국민을 지킨다는 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해졌을까? 연대장님,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쪽일지도 몰라. 나도 알아. 미친 짓인 거. 근데 어떻게 명령인데? 너 설마 타령이라도 하게? 필요하다면 해야지. 더 이상 이 짓거리도 못하겠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민간인까지 건들고 있잖아. 누가 옳은지는 이제 총선이 끝난 뒤에 알 수 있겠지. 진심으로 따랐던 명분이 어느새 누군가의 정치가 되어 있었다. 나는 군인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명령을 어기기로 했다. 처음엔 명령을 거부한 채로 체포당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린 나라를 배신한 게 아니었죠. 그저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던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정비되지 않는 장비, 부족한 식량, 모든 것이 부족했죠. 하지만 적어도 양심은 떳떳했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우리는 정부군에 대항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정부군은 강했죠. 동료들이 한두 명씩 쓰러질 때마다 두려웠어요. 나도 언젠가 똑같이 쓰러지지 않을까? 겁이 났죠.
우리는 결국 서울을 제외한 남부 대부분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무수히 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었죠. 어머니, 이제 끝이 보입니다. 우린 서울을 해방하기 위해 향합니다. 어머니, 꼭 살아남을게요. 보고 싶습니다. 서울로 진입하자 정복군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기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죠. 오늘따라 어머니가 더욱 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어머니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떳떳한 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전이 남았네요. 그럼 안녕. 우리는 이 전쟁을 막을 수 없었어요. 누구도 시작을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안에 있었고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되어 있었죠. 우릴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있었다고, 우리의 희생이 있었다고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누군가 묻겠지. 이 전쟁은 왜 일어났냐고. 그럼 난 말할 것이다. 슬픔이었다고. 다 잃었어. 영감도, 내 집도. 지금 가족들이랑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부자들은 진즉에 해외로 다 도망갔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통일이 문제였을까? 삼성계연이 문제였을까? 사실 지금에서야 문제를 찾는 것도 웃기지.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말 웃기게도 대통령 그 작자는 언론을 그렇게 탄압하더니 결국 사태가 발생되자 자신을 비판했던 언론을 제거했지. 권력이 뭐라고.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은 사라졌어.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듣고 믿어야 할까? 통일이라는 기쁨도 잠시, 세상은 점점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대통령의 삼성기원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시위했지. 나 같은 기자는 이런 커다란 사건이 터져야 밥을 먹고 산다지만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현 대통령은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통일이라는 업적이 있으니 자신이 오래도록 해도 당연하다는 건가? 어이가 없군. 주의 장면을 찍으면서도 점점 시위가 과격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들었어. 뭔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면서도 언제쯤 이 사태가 진정이 될까? 한편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감도 들었지. 정부가 드디어 미쳤어. 시한 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다니 미친 게 분명해. 가뜩이나 길에 군대가 깔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외신 기자 친구에게 들은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내전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했지. 이미 몇몇 부대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정부의 명령과 상관없이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했어. 그래서인지 외국 정보 관계자들이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지. 제발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가기를 기도해야 돼. 결국 터지고야 말았어. 11호. 우리나라는 내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어. 나는 움직여야 해.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 세대가 총 대신 펜을 쥘 수 있으니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시민들은 서울을 탈출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들이 서울을 탈출한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방 또한 폭력을 피해가지 못했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둘로 나눠져 서로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비록 내가 전공기자는 아니지만 진실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저항군에 합류했지. 진실을 담기 위해 그들과 동행할 거야. 전쟁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승자는 없어. 국가는 남았지만 그 위에 국민은 없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했고 결국의 끝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 나는 보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붕괴되었는지. 그래서 남기는 거야. 다음 세대가 다시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기록은 누구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남겨야 해. 이건 내 마지막 기록이다. 누구라도 부디 기억해달라. 자연은 망각 속에서 사라진다. You walk alone and try to drown the pain. You wanna cry.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 but don't